세입자가 월세를 안 줄 때, 이럴 때의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보실까요? 부동산 TV 리얼입니다. 꽃소입니다. 박사님, 세입자가 월세를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되지. 똑깡패처럼? 자, 일단 얼마 안 줬어? 월세가 40만 원인데 지금 3달째 밀렸어요. 준다 말만 하고 문자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은. 보통 세입자들이 돈을 못 주는 경우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120만 원이 밀렸단 말이네. 네. 자, 우리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의 정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임대차 계약이잖아. 여기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잖아, 계약서를 적을 때. 근데 차임을 안 줬어. 어떻게 되겠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약정한 사항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잖아. 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지 해지할 수 있어. 그 월세 2번 밀리는 거? 맞아.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에 있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이 써주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보면 이 문구는 거의 99%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여기서 주택일 경우 2기의 차임, 상가일 경우 3기의 차임.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그렇지. 단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 주택을 예를 들어 줄게. 2기의 차임이 달한다. 이 말은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몇 번에 걸쳐 돈을 부족하게 주거나 안 줬더라도 80만 원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야. 2달 밀렸는데 첫 달 40만 원 밀리고 두 번째 달에 30만 원 밀렸어. 그럼 70만 원 밀린 거잖아. 그러면 이때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이 80만 원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2개월 안 준 게 아니고 2기에 달하는 그 차임에 대한 액수. 그렇지. 액수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말한 거는 상가에서 3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120만 원이 밀렸으니까 2기 80만 원 그 조건이 충족된 거네요? 충족된 거지.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봐줄 수도 있고, 대부분 2기만 밀렸다고 바로 이제 해지하지는 않지.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또 들어갈 테니까.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2기 차임 달하도록 연체되면 바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니. 자, 왜냐하면 보증금이 얼마를 받아줬는지 이것을 고려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작은 주거용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주로 월세 계약을 하잖아. 보통 이게 얼마 정도 해? 보통 한 500에 40? 그래, 500에 40 혹은 500에 35 그 정도라 보고. 근데 이때 보증금이 왜 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을까? 혹시나 월세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 맞지?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이게 비슷해. 이 500에 40만 원, 이제 보증금 대 월세, 이 둘 간의 비율, 이런 거 말이지. 앞에서 말했듯이 2기의 차임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 2개월 동안 돈 못 받았지. 그런 후에 한 달 독촉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음먹고 명도소송 시작하고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몇 달이 지난 거야? 2달에, 한 달에, 6개월에 약 한 9개월? 그렇지. 9개월 정도 됐잖아. 일단 9개월치는 보증금이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못 받은 돈을. 네. 소요되는 비용까지 합하면 보증금은 월세 최소 10개월치 정도는 돼야지 된다는 거지. 즉 월세 곱하기 10 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아두어야 별다른 손해는 안 보고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나라면 바로 나가주세요라고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거지. 500만 원 안에서 기간, 비용, 남은 보증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지 통보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2달만 밀려도 바로 그냥 통보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지. 그런 의미에서 보증금이 보통 10배 정도,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100에 30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조금 받는 계약건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건들은 월세가 안 들어오는 일이 생길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임대인으로서는 크게 나타나는 거지. 들어보니까 그렇겠지? 네.
될 수 있으면은 보증금을 너무 적게 받지는 말아야겠네요. 그러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다가올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고, 어쨌건 서로 정확하게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지. 박사님이 그때 저한테 자주 했던 말, 돈이 약속이고 서류가 보증이다. 명언이지. 임차인이 차일피일 월세 미루면서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집 혹은 그 임대준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으니 되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야. 형법 제319조 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 집인데? 내 집이라도 내가 임대를 줬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음대로 일단 들어가면 안 돼. 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내용 증명이 가장 좋겠지. 내용 증명 영상 꽃솜 한 번 더 봐봐봐. 적어도 문자, 녹취 등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때 그거 확실한 증거, 내용 증명 이 영상 다시 보고 올게. 다시 한번 봐봐봐. 끝나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수히 안 나가주는 임차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맞지? 네. 연락을 안 받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맞지?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을 시작해야죠. 그렇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함께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자, 여기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이냐?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위험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돼. 이제 다시 내 거 돌려내,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게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세입자한테는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증금은 웬만하면 월세의 한 10배 정도 이상을 받아두는 게 좋다. 그렇지. 10배 이상.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기라 이해하면 되고. 내 건물이라고 해서 임차인 방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는 조금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해라. 내용 증명 등이나 적어도 문자, 녹취 정도는 해놓아야 된다. 그 이후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한다. 맞아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 명도 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월세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남겨준 분들이 있을 거야. 재소전 화해라고 있거든. 그거는 다른 영상을 따로 찍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 월세 안 들어오는 경우 임차인을 대처하시는 건물주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서로서로 약속은 지키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지금 뭐 찍을 거지? 월세 밀리는 거. 월세가 뭘 밀려? 월세가 밀리는 거 2기 3기. 오케이.